네, 데일리 스터디 8강 시작합시다. 자, 오늘 같이 볼 글도 어려운 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글을 갖다 놓고 정확한 독해 방법들을 공부해 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갈 텐데 그동안 선생님이 쭉 해왔던 기본적인 독해 방법 잊어먹지 않았죠? 화제를 따라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가져야 될 독해 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글 속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읽으면서 선생님 화제를 따라가 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자, 면역 반응의 개념 나왔죠? 보통은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개념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이게 이 글 전체의 화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자, 면역 반응이 뭐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하는 것. 자, 이거를 면역 반응이라고 개념 하나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따라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 같은 거 보시면서 혹은 문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 뭐다라고 얘기해서 외부 물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어떤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 말의 맥락은 뭐예요? 이 글을 쓴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면역 반응이란 이런 것이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뭔 얘기를 했냐면 면역 반응의 개념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하고 있는 게 1문단의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 사람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걸 전부 다 제거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이 과도해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조금 더 가보죠.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면역계가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의 감인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잠깐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이 문단에서 뭐 얘기했냐면 면역 반응이 과다란 말 썼나요? 과민이라는 말 썼나요? 과민 반응이라고 썼네. 자, 면역 반응이 과민 반응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의 예를 들었죠. 그죠?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어떤 시사점 하나를 던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러한 면역 과민 반응이 오히려 환경이 굉장히 좋은 선진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 외부로부터 침입한 걸 전부 다 제거하는 게 건강이라면 이것들은 선진국에서는 환경이 깨끗하니까 외부에서 침입하는 게 별로 없을 거고 훨씬 더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진국에서 이러한 감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현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단이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문제를 던지고 한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3문단 가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해왔다. 인체는 무균지대나 함께 진화해왔다.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자,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을 얘기했죠. 자,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걸 다 간단하게 보식화시켜 볼게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침입자는 인간의 면역계를 억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면역 체계는 여기에 저항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한 환경이 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이루었던 외부 침입물과 면역계 사이에서 이 균형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면역계밖에 없으니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면역계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면역계에 감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위생가설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외부 침입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 침입물이 없는 깨끗한 환경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과다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우리가 아까 판단했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네요.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 장 안에 몸 전체 세포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문단을 한번 살짝 선생님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문단은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까지는 전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위생가설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는 면역계가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면역계가 우리의 인체에, 외부 침입물이 우리의 면역계와 공존하는 예를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문단이 4문단이죠. 그죠? 3문단, 4문단이 결과적으로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외부 침입물과 우리의 면역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진화해 왔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외부 침입물이 없어. 이런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면역계만 가다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외부 침입한 것들이 우리의 면역계와 공존하고 있는 사례로 이러한 장내 미생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문단으로 갑니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들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이다. 자, 이제 우리의 면역계를 설명할 모양입니다. 우리의 면역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지상세포하고 T세포랍니다. 자,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수지상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다.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수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자, 복잡하니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놈이 있어.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외부의 침입을 인지하는 거죠. 자, 외부에서 침입한 놈이 누구인지 인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성수 T세포.
자, 얘를 두 가지로 분화시킨답니다. 금방 잊어버렸네요. 하나가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랍니다. 첫 번째가 조력 T세포, 그 다음에 독성 T세포, 그 다음에 독성 T세포. 자, 우리의 면역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수지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자, 분화시킨다.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포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문단.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자, 아까 봤던 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외부에서 침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의해서, 면역 과정에 의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있죠. 자, 왜 걔가 공존이 가능한지가 6문단에서 설명이 된 모양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성격을 바꿔놓는다. 즉,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 세포를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부른다. 자, 장내 미생물 같은 놈들은 여기다가 영향을 미쳐서 성격을 싹 바꾸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놈을 만든답니다. 자, 또 읽어보죠. 자, 조절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자, 아까는 미성숙 T세포를 두 가지로 만들었죠. 근데 얘는 미성숙 T세포라고 하는 놈을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놈으로 바꿔놓는답니다. 자, 원래는 수지상 세포가 요렇게 미성숙 T세포 이렇게 분화해야 되는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조절 수지상 세포는 미성숙 세포를 이렇게 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와는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 면역 물질과 공존할 수 있어. 그러면 원래는 면역계에서 얘가 이제 침입을 억제시키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조절 수지상 세포가 만들어낸 얘는 오히려 이런 면역 세포를 억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계와 외부 침입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 거야. 요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까지 지금 문단은 다 봤고요. 칠판에 보시면 선생님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단별로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문단에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뼈다귀만 추려서 정리한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딱 정리해놓고 나니까 첫 번째부터 저 얘기했고, 그 다음 얘기 뭐가 나왔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저 얘기하는 거구나. 글 전체의 그림이 잡히죠. 이게 비문학 독해예요. 비문학 독해가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배경지식이 많고 독해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어떤 글이든 읽으면 즉각적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지문을 봤을 때 모든 내용들을 읽는 그 순간에, 그것도 아주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 지문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혹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100% 다 이해하고 지문을 읽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론력을 기르네, 비판력을 기르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지금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문 내용의 뼈다귀를 사실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러고 나면 이 지문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건 나중 문제고, 여기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 이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비문학을 오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해력 묻는 문제 아닙니다. 비문학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 거 묻는 문제 아니에요. 국어에서의 비문학은 필요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지문에서 정보를 사실적으로 가져올 능력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나 추론은 나중 문제인 거죠.
지문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만 딱 해두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문단 더 있네요. 너무 빨리 갔네.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기하지만 그 결과 인체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자, 아까 억제란 말을 썼는데요. 얘가 이걸 억제함으로 인해서 얘 때문에 우리의 면역계는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외부 침입물이 없으니 강만 남아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 것 같네요. 자, 계속 보죠.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감인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감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가 된다.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 요 시기에는 외부 물질은 무조건 퇴치해야 되는 나쁜 거야. 근데 이러한 과정을 보고 났더니 오히려 어떤 외부 물질은 우리의 면역계와 공존하면서 우리 면역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런 상태가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갑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자. 몇 가지만 봅시다. 다 보지 말고요. 한두 가지만 보고 지나갑시다. 자, 1번 보시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해. 자,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과정을 얘기했는데 과정이 나오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설을 수정했나요? 이걸 속에 가설이라고 해봤자 이거 위생 가설밖에 없는데 이게 수정됐어요. 그런 거 없죠? 이거 틀렸고요. 2번 면역 감인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면역 감인 반응에 대한 통념의 변화자, 면역 감인 반응의 원인을 설명했죠. 그죠? 위생 가설을 통해서 이 원인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함에 대한 이런 생각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3번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 그럼 이글 속에 2개 이상의 의견, 견해가 나와야 되는데 이글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외부 침입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면역 반응이 이렇게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런 견해 말고 이 견해에 대해 반박하는 견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말고는 할 게 없어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럼 글 속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질문이 뭐냐는 건데 1번 보시면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얘기했죠. 수지상세포의 성격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다. 1번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2번은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인가? 자, 아까 인사 나왔죠?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면서 바이러스 외부 물질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3번은 면역계 감인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이 어떤 것이냐. 여기 있었죠. 그죠? 알레르기부터 이러한 게 있다. 얘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위생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자, 위생가설 여기 나왔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인체의 면역계를 감인 반응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질병이 생겨.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깨끗한 환경 때문에 뭐가 좋아졌어? 그 얘기는 나온 바가 없죠. 4번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문의 어느 부분을 확인해 봐도 4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고요. 5번 맞아 볼게요.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죠. 면역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 3번 하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죠. 또 일치 문제네요. 1번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뭔 소리야?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이따위 문제가 발생해.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과 같은 우리의 면역체계와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외부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면역계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면역계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한두 개만 더 볼까요? 2번 보세요.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해. 통념은 이렇지만 글을 다 읽고 났더니 건강함의 의미는 요걸 의미하는 거야. 2번도 문제였고요. 자, 하나만 더 3번.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가가 일반 면역계인 것처럼 보이고 나가 수의산세포에다가 장내 미생물이 어떤 조직, 어떤 영향을 가해서 조절 수의산세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는 요걸 보고 풀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요걸 보고 풀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할게요. 가의 수지상세포는 나의 조절 수지상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한다. 외부 물질 인지. 그 다음에 2번.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자, 기본적인 역할, 없애는 거, 침입자를 없애는 거. 3번. 나의 미성숙 T세포는 가의 미성숙 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는 두 개로 분화됐고요. 얘는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만 바뀌는 거니까 3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4번.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감인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5번.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 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는 거는 얘죠. 가가 그런 것이고요. 나는 유입되어서 우리의 면역체계와 공존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5번 설명에서 나는 빠져야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 자, 5번 문제. 보기 활용 윗글을 보충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이다. 적절한 거. 자, 보기를 사용해서 윗글을 보충하겠답니다. 그러면 윗글에 어떤 부분에 이 보기가 들어가면 될까? 보기를 읽으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볼게요. 최근 기생충이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의 뇌 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질병 역시 면역계 감인 반응과 연관이 있어. 그럼 끔찍하네. 면역계 감인 반응이 있을 때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기생충이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 장내 미생물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 면역계 감인 반응을 억제하기도 해, 조절하기도 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했던 긍정적인 역할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서 지금 막 이 보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더 근거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바로 갈게요. 이거 보세요.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요 사례 플러스에서 하나 더 사례로 집어넣으면 글이 훨씬 더 근거가 있는 충실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한 그냥 읽어도 거의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꼭 두 가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다 맞았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문제를 푸는데 다 못 맞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다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맞는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문을 대충 보고 문제가 쉬우니까 대충 보고 대충 답을 찍었는데 다 맞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시험 지역에든 이런 기본 체계가 잡혀지면서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1번은 아까 요 문단에서 2번은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자나 후자나 결과는 똑같아요. 문제가 쉬우니까 둘 다 맞았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이 지문이 만약에 되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전자식으로 문제를 푼 사람은 확 늘어집니다. 반면에 후자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사람은 지문이 어려워봤자 여기다가 몇 개 더 정보가 더 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 합시다. 지문이 쉽다고 문제를 쉽게 푸시면 안 돼요. 지문과 문제가 쉬울 때 오히려 자세 똑바로 잡고 항상 기본을 연습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